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더 색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약 10년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네갈로 갔죠. 세네갈로 가서 현재까지 지금 한 6년째 지금 세네갈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었느냐?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유튜브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유튜브가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래서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주로 뭐 경직된 구조, 상하관계, 복종관계, 그리고 뭐 연가, 공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혹은 뭐 보여주기식 실적 업무가 너무 많다. 혹은 뭐 열심히 일해도 뭐 승진은커녕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일을 더 많이 주더라. 그래서 뭐 이제는 진정한 내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만둔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던데 저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저의 순수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렇죠. 뭐 가슴 속에 누구나 다 사직서는 품고 다닌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오히려 누가 일을 더 잘하냐 이런 게임이 아니라 누가 더 잘 버티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영구직 공무원으로 중앙직 공무원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그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되었죠. 근데 97년도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방직화 바람이 불면서 강제로 그냥 지방직 공무원에 이제 도장을 찍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몇몇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뭐 어떤 큰 대세니까 당연히 거기 도장을 찍고 이제는 농촌진흥청 공무원에서 경상북도 공무원으로 바꾸었죠. 영구직 공무원이었는데요. 그 영구직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1월 달에 이제 신규 계획서를 세워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사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간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결과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구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일상의 사이클인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도 이제 어려운 점이 많아요. 특히 이제 계획서 세울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계획서에 따라서 내가 1년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획서 세울 때는 맨 처음에 이제 팀에서 그 계획서를 검토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과에서 또 검토를 받고 또 올라가면 또 수정과 수정을 거쳐서 또 국에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또 평가위원들을 외부 평가위원들을 모셔다가 또 검토를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제 동료들도 많은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통과되면 그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중간에 정말 내가 잘했다 싶으면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내 학회라든가 혹은 국제 학회에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런 생활의 이제 연속이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벼 연구를 했어요. 학부도 별을 했고 그리고 석사도 별을 했고 박사도 별을 했고 직장도 별을 했고 그래서 벼 연구만 뭐 주구장창 뭐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그 사실은 우리가 연구직이기 앞서서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면 어떤 그 발령 문제가 납니다. 인사 발령이 나는데 한 자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도록 놔두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벼 전공이지만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참외를 할 수도 있고 뭐 수박을 할 수도 있고 고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구직이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 제한점 때문에 어떤 깊이 있는 연구가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배 연구를 계속 꾸준히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이왕 할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보자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좀 인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원을 했어요.
풍기 인삼 시험장이라고 있는데요. 지금은 풍기 인삼 연구소로 이제 이름을 바꾸었는데 거기에 나를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에 가게 되었습니다. 벼 연구는 이제 그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본원에서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험장으로 나가게 된 거죠. 본원과 시험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본원은 인원적으로도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시험장은 뭐 한 7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본원에 있으면 어떤 민원 업무가 많아요.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특히 저는 이제 담당이 벼니까 어떤 벼에 대한 사건 사고, 우리 집 벼가 다 죽었는데 한번 와봐라 라든가, 이 벼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무슨 병인지 와서 진단을 해달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모짜리에 지금 벼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어가는지 한번 와달라. 그리고 이 쌀이 내가 이제 시장에서 이 쌀을 뭐 백진주 벼라고 사 먹었는데 이게 찹쌀이 아닌 것 같다, 한번 유전적으로 검사를 해달라. 이게 뭐 중국산인지 이게 국산인지 해달라. 이런 민원 업무가 많고, 시험장에 가면 어떤 그런 민원 업무는 많이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내가 스스로 정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풍기 인삼 시험장에서 약 6년을 있었는데요. 그 6년 동안 제가 연구를 아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없이 연구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에 우리 팀 멤버들이 또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팀장은 기계에 대해서 아주 기계를 잘 다루었고, 그리고 또 우리 장명환 박사는 토양 쪽에 아주 전문가였고, 정웅건 박사는 또 특히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였고요. 저는 이제 생리 쪽이니까 이제 처음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인삼에 대한 생리 연구를 많이 했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미국에 그 특용작물 학회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회인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인삼을 주제로 학회 발표도 한번 했어요. 근데 그게 운이 좋게 제가 발표했는 것이 최우수 학술 발표상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저도 그래서 그 풍기 인삼 시험장에서의 생활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인사 발령 통지서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마 내 이름 없지 하면서 떡 봤는데 제 이름이 있는 겁니다. 다시 발령이 난 거죠. 본원으로 들어와서 다시 별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갑자기 왜 나는 지금 인삼 시험장에서 아주 기를 받아가지고 인삼도 많이 먹고 기를 받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본원으로 오게 하느냐. 제가 이제 원장님께 이제 물었더니 갑자기 세네갈 갈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세네갈을 왜 가느냐 하니까 거기에 이제 벼농사 전문가가 필요한데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벼농사를 짓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세네갈이라는 나라도 모르고 아프리카라는, 제가 태어나서 아프리카에 가리라고는 제가 꿈도 못 꿨거든요. 아니 내가 왜 아프리카를 가야 되지? 처음에는 이제 어떤 거부감이 좀 들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순수히 OK를 했습니다. OK를 하고 세네갈에 가게 되었죠. 세네갈에 이제 맹겐보이라는 마을에 가서 이제 벼농사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벼농사를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실패를 봤어요. 실패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돈보 알라르바라는 마을이 있었고 맹겐보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돈보 알라르바라는 마을에서는 굉장히 크게 제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수량을 봤거든요. 헥타르당 10톤 이상 봤으니까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는데, 맹겐보이라는 지역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닷가랑 가까워 가지고 땅 속에 이제 염 때문에 완전히 실패를 보고 한 50%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살려보자 제가 열심히 이제 노력하던 차에 원장님께서 다시 컴백을 명령하셨어요. 저를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벼가 한참 크는 중인데 요거 수확만 끝나고 가면 안 되겠느냐. 한 2달만 있으면 여기 수확이 가능한데 그때 내가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복귀해라 라는 이제 복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복귀하게 되었죠. 복귀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맹겐보이의 벼가 계속 머릿속에 아른거려요. 아, 이걸 지금 어떻게 크고 있을까? 염해 피해는 받고 있지 않을까? 다른 뭐 어떤 외부 짐승들의 피해를 와서 먹고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 다시 찾아갔어요. 원장님, 나를 딱 한 달간 다시 파견을 좀 시켜달라. 한 달간만 좀 파견을 시켜달라 하니까 원장님께서는 그냥 NO 하시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거기 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 동안 제가 막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나는 진짜 꼭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사표밖에 없는 거예요. 사표 내고 그냥 내가 날아가는 거죠. 그냥 무작정.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사표를 쓰고 싶다 하니까 뭐 그 당시에 제 주변 사람들이 전부 이제 반대를 합니다. 99%는 다 반대했어요. 당연히 뭐 우리 집사람은 뭐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뭐 공무원 생활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도 이제 50이고 왜 지금 사표를 쓰느냐. 그리고 뭐 내가 뭐 연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직으로서 뭐 어떤 자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이 공무원 생활 해라. 이거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는 거. 근데 이제 그랬어요. 진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면 나는 이제 그 민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고민도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또 공무원 뭐 어느 정도 연차가 되었으니까 이제 월급도 이제 제법 많아질 그런 시기였고요. 저도 이제 사표를 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책을 봤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게 삽질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삽질정신이라는 책인데 여기 나오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아무리 찬스가 와도 내가 제로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곱하기에서 제로는 모든 것을 그냥 nothing으로 바꾸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사실 찬스는 자주 오는 것 같다. 하지만 찬스를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찬스가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대박이 주어졌으나 그 사람의 역량이 감당하지 못해 쪽박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다. 즉 똑같은 것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는 열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생각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닐까? 그래서 또 여기 또 저를 또 결정적으로 판단하게 만든 구절이 있는데요. 심장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뭐 사물이라든가 사건을 보잖아요. 근데 내 심장이 그때 막 두근두근 거려. 그러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어의 두, 하라는 거거든요. 정말 내 심장 소리에 따라서 두두두두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정말 내 심장이 움직일까? 아니면 내가 세네갈에 가서 벼농사 짓는 거, 이게 내 심장이 두근거릴까? 둘 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공무원 생활 때려치우고 세네갈 가서 벼농사 짓는 게 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뭐 고민하던 시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실마리를 저에게 막 던져주는 거예요. 고민을 결정하게 되는 실마리.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보통 노래를 틀고 가지 않습니까? 라디오 노래를. 라디오 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대로 나를 색칠하고 싶은 걸 난 핫걸 톡톡톡 뛰는 핫걸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야, 가슴이 뛰는 대로 나를 색칠하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누구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야, 그 가사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는 대로 나를 색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색칠하고 주고 있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인생에 나를 색칠하고 있었는 거야. 지금부터는 지금 내가 10년은 남았지만 공무원 생활 10년은 남았지만 이 남은 10년은 내가 나를 색칠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내가 나를 마음껏 한번 색칠해보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도 뛰고 빨리 막 사표를 던지고 싶어. 그래서 이제 사표를 던지고 바로 이제 맹겐보이로 세네갈 맹겐보이로 가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 제가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였습니다. 근데 제가 또 격리 기간에 하도 심심해서 보통 뭐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만지잖아요. 제가 그 관상을 봤어요. 인터넷 AI가 말해주는 그 인공지능이 관상을 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3천만 명 이상을 봤대요. 그 AI가. 그걸 토대로 관상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 거의 한 95%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보고. 거기는 보통 뭐 관상 보면 좋은 말 많이 써주는데 나쁜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AI가 보는 관상에는 뭐 나쁜 말도 많이 써져 있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이제 나에 대해서 제목을 하나 딱 달아주는데요. 그 관상가 양반이 저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을 관상이다 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평범하게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그 관상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밑에 구절을 잘 읽어보니까 당신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래, 그것도 맞아요. 뭐 95%가 내가 공무원 사표 내지 마라 했는데 제가 말 안 듣고 제가 사표를 냈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개성이 강하고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남과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한다 라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나를 잘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 AI에 따른 인공지능에 따른 관상을 보면 저는 절대로 공무원이 되면 안 되는 관상인 거예요. 보통 공무원은 보면 뭐 영혼이 없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주어진 일, 시키는 일 이런 거 꼬박꼬박 잘 하면 된다 이런데 그 관상에 의하면 저는 그런 걸 참지 못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정말 재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상가 양반 인터넷에 찾아서 보면 이 사진에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클릭만 해주면 그냥 관상이 나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는데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아까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을 왜 퇴직했을까라는 걸 이제 찾아봤는데 의외로 깜짝 놀랐는 게 30대에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30대 하면 보통 뭐 20대 후반, 30대 초에 공무원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 다니고 다 때려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 시험 공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놓고 왜 그만두는 거야? 이게 뭔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가? 라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사실 뭐 공무원 꼬박꼬박 월급 나오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용기 있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자기의 인생 얼마나 정말 간절했으면 사표를 내겠어요. 그리고 뭐 사표를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가슴이 시키는 일, 내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일, 그런 걸 하는 게 정말 행복이지 않을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지 않을까.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얼마나 내가 행복하겠어요. 저는 지금 막 행복해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었으면 이런 뭐 유튜브도 사실 하기 힘들었을 거고, 제가 인생 제 마음대로 살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이런 말도 하대요. 세 개의 금이 있는데, 3대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겨웠던 날 다 사라져 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